안녕하세요. 희수 엄마입니다. 카메라에 제가 나와서 찍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원래 그 우울증 이겨냈던 방법 그거 찍고 이런 컨텐츠는 안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찍으려고 하냐면 진짜 제가 뭐라고 너무 힘이 됐다는 분들이 많아서 부끄럽더라고요.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찍었어야 됐다. 그 영상을 저는 사실 2번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나와서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보지 않았어요. 오늘은 어쨌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전에도 잠깐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저는 남들과 저를 그렇게 비교하고 살지 않거든요. 부럽기는 하죠. 부러운 것들은 있죠. 그렇지만 그게 시기 질투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울감을 준다거나. 왜 그러냐면 일단 뜬금없이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밝은 성격이고 또 남편도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이 성격과 뭐 연애나 이런 것만 보면은 엄청 순탄하게 잘 자라서 사랑 많이 받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구나. 결혼 전에도 그 이상한 시기 질투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게 싫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너가 상처 없이 자라서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다? 그런데 글쎄요. 제가 정말로 순탄하게만 자랐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지만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되게 재밌었는데 제 친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반에 무리를 이끄는 여자애한테 잘못 보였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소중하기도 했고 왜 그래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와서 너도 쟤랑 놀지 마라고 해서 내가 왜 나는 싫어. 왜냐면 내가 걔랑 안 놀아준다고 해서 걔네가 나랑 놀아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도 남들을 왕따시키고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싫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내가 왕따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는 그게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나 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는 그 환경들이 걔한테는 너무 무겁게 다가와서 내가 안 통하니까 걔한테 바로 가서 말한 거예요. 너 쟤랑 안 놀면 너 왕따 안 시킬게 이렇게. 며칠 뒤에, 몇 주 뒤에 아무튼 걔가 화장실에서 울면서 사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힘들대. 나는 안 힘들었을까, 친구야? 근데 잊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어린 마음에. 그때는 폭력을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뭐 책상이나 의자가 밖에 나와 있는다든지 제 물건이 없어진다든지 교과서가 찢긴다든지 이런 건 있었지만은 네, 그래서 내 친구가 행복해졌다면은 이해합니다. 근데 뭐 그 친구랑 또 오래 못 갔어요. 걔도 나 보기엔 껄끄러웠을 거고 나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다시 나에게 사과를 하고 잘 지냈다고 한들. 근데 사과 받은 걸로 끝났었고. 그리고 또 남편을 지금 만나서 정말 잘 살고 있지만 그 데이트 폭력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헤어지자는 말에 내가 너무 잡아가지고 아스팔트에 질질 끌려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왕따는 뭐 그렇다 쳐도 데이트 폭력은 너무 힘들었고 또 뭐 부모의 사랑?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가 저를 21살에 낳았어요. 사고로. 엄마가 항상 말을 했어요. 어릴 때. 너는 원래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낳은 거다. 지우려고 했는데 할머니한테 걸려서 낳은 거다. 이런 식으로. 엄마가 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들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고 이거 나를 보면 미움이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온전한 애정으로 나를 키우지는 못했어요. 저도 애를 낳아봤지만 너무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생기는 과정이나 기간들이 그냥 내가 낳았다고 무조건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엄마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겪고 어쨌든 내가 온전히 이겨낸 거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내비쳐지는 일면만 보고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로 나를 힘들게 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부러워하는, 내가 시기 질투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일면만을 보고 내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내가 저 사람의 일생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내가 위인전을 읽어도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SNS에 올린 거는 우리가 보는 건 그 사람의 인상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럼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일면도 하이라이트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잘라서 보여지는 하이라이트잖아요. 만약에 내 인생이 구질구질하고 힘들었다면
그냥 난 아직 하이라이트가 안 온 거예요. 내가 그 짜집기 할 반짝반짝 거리는 순간들이 좀 늦게 오는 거지, 남들보다. 근데 그거를 나한테 없다고 해서 모든 면을 본 게 아닌데 그걸 부러워한다는 건 정말 부질없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만약에 그 친구가 본다면 정말 당황하겠죠. 막 울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나는 너무 힘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정말 지옥 같은데 넌 항상 웃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친구야, 나도 지옥 같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옥에서 살기 싫었어요. 무교지만은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뜨릴 필요가 없었지. 그때부터 남하고 비교하는 삶이라는 게 저렇게 의미가 없는 거구나. 너도 내 인생을 알았다면, 모든 그런 일들을 알았다면 전혀 나를 부러워하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동정했을 수도 있지. 그렇게 살아서 결국 낳은 아이가 자폐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는 거. 누가 나를 보고 저 사람 불쌍해라고 해도 난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 불쌍해하지 않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라는 그런 말들이 결국에는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거를 마음에 안 담고 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때 겪었던 일들이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게 가능했던 건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용서해야 뭐 편안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이 미움으로나마 내 마음에 남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인생에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에 우울증 영상을 찍었을 때는 내 인생엔 굴곡이 별로 없었다? 이 말은 나는 살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깊게 생각해야 생각이 나요. 그 외에는 그냥 용서를 하고 흘려보냈어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용서했어요. 그래서 잘 지내요. 엄마랑도 아빠랑도. 그게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행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내 인생이 행복이나 평탄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겨내봐서 지금이 더 나을 수 있죠. 지금을 더 편하게 이겨냈을 수도 있을 거고,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역경이나 시련이 오더라도 그걸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살면서 모든 삶을 내가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나는 다시 일어나겠지. 그냥 그렇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를. 그렇지만 그 모든 가해자들을 절대로 용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되게 오래 걸렸고 미워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거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 영상도 마음의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나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일은 정말 나한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아무튼 요즘에는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저는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덜 건강해져도 될 것 같은데 몸은 지금 계속 건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세하게 풀고 싶었던 썰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지인들이 알게 된 경우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풀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남의 불행이 절대 나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항상 명심하고 삽니다. 그냥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누구나 비슷한 아픔은 있을 수 있다고, 내 옆에 지나가는 한 명도 나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고, 너무 그 우울함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고, 굳이 남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면서 나를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이거 옷이 너무 부해서 뚱뚱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